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3년에 한 번씩 법의 사정하죠. 네,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자기의 공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서 잘 되는 것은 더욱 잘 더 챙기고 안 되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챙겨서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의 사정은 교단 만대의 법통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순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과 공변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법의사정 정신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통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사정 하는데 자기의 공부 점검을 하고 자기의 공부를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교단이 유지되고 또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이 중요한 일이 이 법의사정이에요. 이 교단을 만들어 놓고 교법을 제정해 놓고 이 교단이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원불교가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고 원불교가 성장하지 못하면 대종사님께서 원하신 모든 중생을 다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교단 만대의 법통을 전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법을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자가 되어서 더 많은 성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복과 지혜를 갖추어 나가는 길이니까 3년에 한 번씩 공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챙기고 있는지 이것이 점검이 안 되면 좀 나태하게 돼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공부를 다시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사정의 의미와 목적을 보면 법의사정은 법의 등급의 사정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급부터 대각 열의까지 6단계의 법의가 있죠. 이 법의 등급을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통급에 있는지 특신급에 있는지 상정급과 또 항마의 출가의 열의까지 6단계의 법의를 점검해보고 자기가 그 법의 단계를 계단을 점점 밟아 올라가서 열의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의 사정은 본인의 법의 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하고 공의의 절차를 거쳐서 교단의 사정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법의 점검을 해보지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 법의 측정 점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교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표준을 놓고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다. 이건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인데 나는 내가 열의라고 해서 열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열의가 되었다고 소원해서 공부하지만 내 공부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측정을 하지만 여기다 표시할 때 열의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서 열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본인 점검을 하고 교단에서 평가하고 또 지구에서 하고 교구에서 하고 총부에서 하고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의 평소에 법회 출석, 훈련, 공부, 일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또 이제 지구나 교구에서는 그 사람의 신법까지도 챙겨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공부 측정을 제대로 했구나.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평소에 봤을 때 이 사람의 신법이 여기에는 아직 못 미친다. 그러면 또 본인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사정을 자기 표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또 교단과 함께 이 사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법의 사정을 하는 것은 법의 향상을 위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교법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습관처럼 욕심으로 자기의 생활이 됐다면 이 교법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또 성자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준을 세우고 각자의 몸과 마음을 교법에 귀의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향상해 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통급이니까 그냥 보통급으로 머물러 있겠다.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보통급으로 그냥 있을래.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길에 들어왔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진급해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사정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정식 법의사정이 있고 수시사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열반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추존하고 하는 이제 수시사정도 있습니다. 정식 법의사정은 매년 3년마다 실시해요. 이거는 이제 정식 법강학마위 이하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단계를 밟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제 정식 법강학마위가 되는 분들은 6년에 한 번으로 이제 예비 과정을 거치죠. 정식 법강학마위로 승급해서 올려놔요. 그러면 이분이 정식 법강학마위가 될 뿐이다. 그리고 교당에서 이제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구나 교구나 총부에서 보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분이 하는 것을 보고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3년간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기간 동안 승급 대상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공부 실적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그리고 매달 2편씩 자기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써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은 정식 법강학마위가 되실 분이다. 이러면 이제 그 6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 법강학마위에 승급해서 이제 법사로 승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은 법의 측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 법의 측정 방법 점검표에서 본인 법의 측정 방법은 측정하기 전에 보면은 이 법의 측정 도구는 자신의 법의 향상과 공부의 깊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해 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뭐 옆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공부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공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오직 측정을 하는 시점에서 자기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이 측정한다면 오늘 측정하는 시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내가 되고 싶다 하는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망이에요.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과거에 했던 거 아니면 앞으로의 희망 말고 내가 지금 나를 판단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지금 측정하는 이 시점에서 기준을 잡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고는 할 뿐 그 결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법의를 측정하고 점검하는데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측정하는 것이 진짜 내 법의가 아니고 내 신법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서 낮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희망을 바라는 희망으로 높게 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은 단지 점검표일 뿐이지 진짜 나의 마음이고 나의 공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참고를 할 뿐이다. 그리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로 돼가지고 딱 돼 있는데 10점, 5점, 0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점은 90% 이상 내가 실행을 한다. 그러면 10점. 맨 앞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조석신고를 올린다 돼 있죠? 조석신고를 안 빠지고 잘 올리면 90% 이상 올리면 10점. 그런데 50% 이상 실행했다. 그러면 50점. 그리고 50% 미만이다. 그러면 몇 점이에요? 좀 박하긴 하지만 0점. 그러니까 50% 미만을 안 쳐주는 거예요. 50% 이상은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모든 그 점검 조항을 그렇게 10점, 5점, 0점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가 3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 한번 측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뭐 보여주고 뭐 그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약하게 줄 것도 없고 너무 과하게 줄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표준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그걸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신급도 그리고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위까지 이렇게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의 등급 공부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점검해서 하되 어떤 표준으로 내가 잡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기 표준이 또 있어야 되겠죠.
보통급은 우리가 기점이 된다고 해요. 기점. 그러니까 열의가 아무리 높다 해도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단번에 열의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급을 거쳐서 열의로 올라가는 그 공부하는 데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알고 아무렇게나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급은 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만 사실은 이 보통급에서 확실하게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특신급, 상정급, 항마에 가도 또 항마에 올라가서도 또 보통급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를 떼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급을 할 때 여기서 확실하게 자기의 기준을 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가, 이걸 확실하게 표준을 세워야 돼요. 내 영생을 해결하고 또 영생의 지혜와 복을 갖추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표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보통급의 기본 발걸음부터 성실하게 올라가야겠구나. 그 자기의 표준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 열의로까지 올라가는데 신속하게 올라가지, 자기의 기초를 닦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올해 이제 교당 짓는다고 지금 한창 그 기초를 닦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뼈대를 세우는데 정말 이게 안에서 이제 철근도 빼먹고 세멘트도 좀 빼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나는 그냥 항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경계를 딱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계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항마이가 되고 법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당하면 생사도 다 필요 없고 인과도 다 필요 없고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공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가 되는, 기점이 되는 보통급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보통급은 12년의 어변에 끌려서 암흑의 세계에서 헤매다가 불운을 입고 광명의 세계로 찾아온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두움 속에 살다가 이제 진리를 만나고 법을 만나서 내가 이대로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광명의 세계로 찾아온 그 기점이기 때문에 보통급의 기점을 잘 잡아요. 그리고 인과의 법칙을 모르고 현실에만 즐기고 있다가 영생의 진리를 찾아서 회복을 닦는 그 기점이 바로 보통급. 복과 지혜가 어떤 것이냐, 영생의 진리가 어떤 거냐,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급을 그런 표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신급은 진리와 스승과 우리 원불교의 교리와 교단을 믿고 여기에 의지할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당에 와가지고 이 대종사님의 법을 만나고 이 이론의 진리를 만나서 이 교단이 하는 일이 뭔가,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단에 합력해야 될 건가, 이것을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계와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근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신입니다. 그래서 천만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공부의 사업에 허리도 의심이 없이 바치는 경지, 이게 특신급이고, 이 특신급은 마음만 그렇게 믿음을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교리와 법규를 대체와 강령, 대강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대체와 강령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교법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특신급에서는 수도인의 일생사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대개 이 특신급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바로 열의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특신급에서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자꾸 좌우의 유혹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측정할 때 내가 정말 진리와 법과 또 우리 회상과 교단에 얼마나 마음에 뿌리를 확실히 내렸는가, 이걸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신급은 정법 정신으로 내가 귀처를 사는 것이다. 내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뿌리 내렸는가, 이 마음의 표준을 잡고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정급은 정법 정신의 기초가 된다. 아직 완전히 다듬어진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 숨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100% 실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만 열심히 실행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과거의 습관이나 업력 때문에 아직 100%가 잘 되지 않는 단계. 그렇지만 어느 것이 법이고 어느 것이 만지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중근이 찾아온다고요. 중근은 뭐냐면 마음속에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행하지는 못하지만 아는 것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법이고 어느 것이 만지, 어느 사람이 잘하고 어느 사람이 못하는지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것을 자기 공부에 대고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잘하네, 저 사람은 못하네 찾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시비하고 또 스승을 놓고 볼 때도 저분은 잘 가르쳐주네, 못 가르쳐주네, 저 사람은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찾고 이렇게 생각을 시비를 돌리는 이게 중근이에요. 그러면 이 중근에 들어가면 자기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게 구별만 하는 거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시비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자꾸 자기를 향해서 공부를 맥을 잡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마 상정급에서는 심리 공부, 성리 단련, 3세 제부를 닮아가는 공부.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자꾸 안에서 마음을 딱 단도리를 해야 돼. 그리고 작은 나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리적인 삶으로, 그리고 내 삶이 영생을 통해서 이 성자들의 삶으로 닮아가는 3세 제부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서원을 세우는 단계. 그렇게 표준을 잡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보가 아닌 바보가 돼요. 자기 마음속으로 이것을 막 끝까지 막 이겨내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계를 자기가 보고 다 알아. 놓치질 않아. 내가 지금 마음속에 경계가 일어났구나, 요란함이 일어났구나, 어리석음이 일어났구나, 그름이 일어났구나 알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와버리면 안 되고 50% 이상은 자기가 승을 해야 되는데 그 나온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밖으로까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심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거죠. 그 치열하게 다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막 요란하게 막 자기를 무시하기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요란하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자기 안으로 계속 싸우고 공부하는 심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내가 미운 소리 해도 가만히 있고 화난 소리 해도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어쩌면 바보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 사람은 아무 소리 해도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보고 더 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표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교도님이 집에서 며느리가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마당을 이렇게 뺑뺑 돌면서 뭐라 그래요? 원불교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요. 저 미운 짓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속에 심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요란함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어떻게든지 잠재워야 하는데 그 며느리한테 퍼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잠재우긴 잠재우겠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마당을 뺑뺑 돌면서 계속 원불교가 날 죽이네, 원불교가 날 죽이네. 이게 자기 마음속에 심리 공부를 하는 사람. 그 공부가 돼야 상정급 그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고 항마위로 갈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항마위는 심신이 조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조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운전하다가 앞에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사고 날 뻔하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식기 이게 나온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챙긴다고 챙기지만 챙기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심신조복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 그리고 어떠한 경계를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조복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마이를 그렇게 하고, 또 항마이는 견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표준으로 하냐, 사막, 수양연구취사의 사막을 말할 때 성리를 보고 말해야 한다. 이 사막의 표준을 성리에 잡고 그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핵이 묻어나온다. 사은을 말할 때는 은을 보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법문의 사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이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 그 사은이 우주 만물 전체니까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항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사막도 사은도 우리가 성리와 또 은을 표준을 잡아서 자기의 심리 조복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돼요. 그 이걸 이때 정식 법강항마를 뭐라면 초성이 돼요. 그러면 성이 대가결에 의해 성이 오르는 첫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심신조복이 되고 복과 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성위에 올랐기 때문에 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복주머니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쌓인다고 해서 자기 복을 자기가 다 챙겨요. 자기 복을 자기 복으로만 챙기면 항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복주머니를 놓고 이걸 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의 정식 법강 항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강 항마이를 사정할 때는 세 가지로 표준을 정하는데, 첫째는 재생명리에 큰 허물이 없어. 둘째는 스승과 동지와 심심상련하고 법법상법하는 신맥이 있어야 한다. 같이 공부하는 동지나 또 교당의 교무님, 또 위에 종국사님, 또 많은 스승님들, 또 대종사님, 모든 스승님들에 대한 이 법이 연해져야 된다. 셋째는 이론의 진리를 믿고 이 회상에 영겁토록 물러서지 않고 이 회상을 떠나지 않을 그러한 마음을 표준을 잡는다. 이 세 가지 표준으로서 정식 법강항마의 표준을 정하고 사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든 그 공부 표준을 자기 마음속에 각자의 평소에 내가 어떤 표준으로 공부했는가를 한번 다 돌아보시고 이 측정 점검표를 놓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 이걸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이 법의 사정을 하기 전에 보통 3일 정도 기도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은 것을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원을 세우는 그런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교당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알아서 이 진리대로 갈 수 있는 공부 표준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되 자기 마음속에 딱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이것을 측정하고 앞으로 더욱더 진급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그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시다가 또 모르겠으면 또 전화하세요.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